그런데 일단 이거의 법정 연금 이 신조어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이든 혹은 계엄이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거 아니냐. 여당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소 수위 조절에 나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날 반국가 세력이 지금 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걸 이젠 끝날 때이다. 어떻게 끝낼지 고민한다는 게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거가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근거가 있는 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제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서 이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는 게 그 자체가 문제죠. 야당이 지도부부터 모두 집단적으로 실성을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증거도 있죠. 집단적으로 실성한 증거. 다 헛소리잖아요. 그 수준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증거는 차차 공개할 거예요. 증거가 없죠. 저도 증거 없어요. 예. 일단 정성호 의원 말이 제가 바로 직관적이지 않아서요. 근거는 정확히 모르고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제보라는 게 되게 상상력 아니겠느냐. 이도학 의원님. 네. 제보는 상상력이 아니라 팩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팩트여야죠. 그리고 지도부에서 이야기하거나 또 당대표께서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언가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저희 민주당에서 이거를 거짓말로 부풀려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제보를 받으신 분들은 뭔가 구체적 정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예. 계엄을 얘기해도 사실상 국민들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수긍하게 되고 인정하는 것, 이 현실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예.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혁 과제들을 막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예. 들면 뭐 잼버리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태원 참사 때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원래대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도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상식 밖으로 여전히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다라든가 물론 뭐 그건 그거대로 아니면 비판하면 되고요. 네, 또 일본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예. 또 일본과의 예. 관계에 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처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예.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에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근저에는 결국 이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정치 공세로 알겠습니다. 활용을 예. 하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끄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는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예. 야당에서도 지금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응급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엄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공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문제들이 좀 묻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더 끌어가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김빼기 정도로 한번 의미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문에 정확히 답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에서 1위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애초에 계엄령 의혹을 던진 게 한 보름 가까이 되는데 아직 뭐 어제 청문회든 뭐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에게는 근거는 정확히 모르고 제보라는 게 되게 상상력 아니겠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가 집단 사고라는 게 있어요. 예. 같은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계엄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 제보 들었는데 뭐 점점점 이야기가 커집니다. 예. 근데 그게 나중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집단 사고의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김병주, 지금 이 김민석, 뭐 부승찬, 이재명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군 관계자가 내가 들으니까 뭐 계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나 그런 제보 비슷한 거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신빙성 있는데
자, 생중계를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정성호 의원은 이제 그걸 수습하려니까 이건 원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이제 좀 비정상이니까 예.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립니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계엄의 기획자도 꺼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 근데 뭐 온갖 것을 다 들어대면서 뭐 비정상적 일을 많이 하니까 결국 계엄도 그런 거 아니냐. 결국 나중에 보면 또 책임을 또 윤석열 정부한테 또 떠넘깁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핵심은 그겁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 어디서 제보 들으셨습니까? 누구한테요? 언제 계엄을 일으킨다고 하던가요? 누가 계엄을 일으킨다 하던가요? 그 물음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당신이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재명 대표 국민들 생중계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의원들 40명 어떻게 체포할까요? 자, 그렇게 겁을 줬으면 국민들에게 정말 계엄령이라는 겁을 줬으면 그 겁에 대한 뭔가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스리슬쩍 빠져서 이제는 뭐 이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예. 당신이란 표현보다 김민석 최고위원 제가 그 정도 제가 계엄령 하도 이야기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예. 화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을 텐데 조승래 대변인 얘기는 글쎄요, 뭐 구체적인 정황 제보가 있다고 했는데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근거는 정확히 모른다. 제보라는 게 대개 상상력 아니겠냐. 조금은 확실히 한 발 빼는 모양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진짜 증거를 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어제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도 장관 자체에 대한 검증보다 계엄 의혹이 줄을 이뤘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일요일 여야 대표 모두 발언, 회담 모두 발언에서 생중계 때 실제로 계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 직을 걸고 의혹 제기할 겸은 직을 걸고 해라라는 취지를 했거든요. 강진호 변호사님,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미 이른바 특정 지지층이 많이 보는 혹은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부승찬 의원이 계엄령 시나리오 가능하다고 했고 여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고 그리고 여러 지지층들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김민석, 김병주 두 의원이 이걸 확산시켰고 청문회 때 혹은 이재명 대표 공식 언급했고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승찬 의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아보다가 찾아보신 게 부승찬 의원의 과거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예. 저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대변인직에서 내려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오마이TV에 나와서 어떠한 우리 정권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불안정을 넘어서서 북한에서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승찬 의원이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승찬 의원이 제보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라면은 지금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김병주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최고위원들 지도부에서 특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저는 부승찬 의원과는 좀 무관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의원이 처음에 계엄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국민적 관심이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당대표 회담의 모두 발언에 있어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기의 도청 장치와 같은 급 아니냐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이전에 추석이 있습니다. 예, 추석까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제보의 내용이라든지 증거 같은 거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추석 민심에 있어서 민주당은 역풍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개인적으로 추석까지는 말미를 주셨네요. 민주당에게. 그 전까지 좀 증거를 내놓으면 의혹 제기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비판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여당은 더 비판하는 것 같아요. 포스타, 군에서 사성장군을 지냈던 김병주 의원이 탄핵 정국 시 계엄령 선포를 우려한다. 혹은 여기 보면 어제 김종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이 수방, 특전, 방척사령관 한남동 군관으로 불러서 계엄 얘기 안 했냐라고 했고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성준진의 김민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 감옥팽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냐.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김준일 대변인 정말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불안하니까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거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야당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것이 마치 지금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일단 그 의구심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의혹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황들이 가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 뭐 특정 고등학교의 인맥 라인들이 갑자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군의 주요한 이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임명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들이 결합이 돼요.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 예. 너무 격하게 나오는데 이게 도둑이 제발 저렸나 하는 식으로 오히려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 하나의 꾸러미로 묶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야당으로서 어떤 그 의혹들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해명을 요구하는 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야당이 어떤 특정한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으로 지금 빌드업해서 가는 이런 알겠습니다.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응을 하면 그것도 문제고 예. 강하게 반응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고 예.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빌드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막 해명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나요? 대통령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했죠, 계엄 의혹. 또 작게 제대로 반응을 안 하면 봐라. 저렇게 예.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저렇게 이 미온적으로 반응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문제 만들어 놔놓고 자기들이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는 또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응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요? 사실 그 가운데 민주당이 아직 뭐 구체적인 증거 계엄 선포에 이런 정도의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이긴 한데 특히 8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엄 문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된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본인들의 선동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괴담 선동이다. 김지현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했던 말의 방식을 비꼰 것 같아요. 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구체적인 증거는 차차 공개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글쎄요, 저기서 우리가 이걸 짚어보는 게 지금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당이 계엄 의혹을 얘기했으니까 하나 팩트는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주당으로만 과반이 넘는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계엄이라는 게 이 얘기를 그래도 팩트는 야당이 얘기했으니까 짚어보긴 할게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군이 사법, 행정,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체포, 구금, 물론이고 언론, 출판, 집회 등을 통제한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기 보시면 이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 나눕니다. 근데 비상계엄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서 군이 사법, 행정 이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저기는 입법은 없습니다. 저 국회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엄령법에도 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 권한을 지난 87년 헌법체제는 굉장히 강화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제적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바로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당시 군사 정권의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서 국회 입법부의 역할을 많이 크면서 이 바로 헌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71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바로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범을 어떻게 체포하느냐. 국회의원 40명을 체포한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뭐 블라블라 뭐 했다라고 해서 그걸 현행범으로 명예훼손죄로 해서 다 체포해서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만화를 너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국회의원 4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김민석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거기 충격입니다. 왜냐? 우리가 87년 민주화 항쟁 때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6월 달에 그때 정부가 뭔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60항쟁이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우리 국민들이 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뭘 체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OECD 국가 10위 안에 드는 국가고 우리가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대등한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계엄령 선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거는요. 딴 걸 떠나서 국민들을 무시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신조어들과 저도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아서 아까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법원 잦은 출석을 두고 법정연금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됐던 게 바로 이른바 충암파 얘기예요. 충암고등학교 출신,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뭐 사령관들을 장악해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군관으로 불렀다. 충암파가 그 계엄의 선봉에 설 거다. 근데 충암파, 충암고등학교 출신 말고 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나와서 했던 얘기도 충암고 출신들이 너무나 요직에 간다. 그리고 그 요직도 하필 정보 관련된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유독 충암고등학교 이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충암고 출신이 많지도 않다. 무슨 3-4명이서 어떻게 무슨 계엄을 획책하고 국가의 어떤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그 직책에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계엄이고 또 계엄 문건을 보니까 충암고등학교에서 계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엊그저께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같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박선원 의원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좀 과도한 것 아닐까? 실제로 뭐
들은 게 있으신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민주당에서 네.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네. 아무도 공유가 안 된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이제 저는 만약에 진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예. 지도부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이렇게까지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상식 밖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되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너무나 많이 깊게 좀 들어가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충암파, 뭐 법정연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가 높은데 아직 뭐 김민석, 김병주, 뭐 박선원 이런 분들이 좀 더 추가 증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뭐 증거가 있으면 저희 뉴스탑10에서도 그게 계엄 기획한 전 정권이 계엄을 기획하겠는 구체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엄 의혹에 파묻혀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어제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청문회가 파행한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아니. 볼세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동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 망발로 이런 망발이 없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야당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야당 의원들을 사회주의자로 싸잡아 비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군 출신들이 연이어서 국회에서 이 맞불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의 비례초선인 강선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러시아의 레닌에 비유하니까 야당이 보신 그대로 제가 저 발언 읽진 않겠습니다. 저 발언으로 맞불을 오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참 그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 장면 자체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투스타와 포스타의 대결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강선영 의원이 이제 투스타로 전역을 한 분이기 때문에 특히 뭐 군 출신들 간의 어떤 입싸움인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레닌 같은 그런 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저는 특히 이 발언, 이 좀 전에 이제 이 김병주 의원이 읽었던 이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다. 국민의 압도적 진으로 당선된 야당 대표에 대해 심각한 모독이다. 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되돌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괜찮고. 자, 이 강선영 의원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비유하는 거, 뭐 레닌에 비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과 살인자에 비유한 거는 어떻게 동급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라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조차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 자, 이 레닌에 비유했다고 해서 막말이라고 그러고 사과라고 그런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김진우 대변인, 그래서 뭐 상스러운 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게 안타깝다. 레닌, 러시아의 지도자였던 레닌, 군주제, 토지, 빵혁명, 이재명 대표 유사한 괴라고 하니까 여기 비교할 걸 비교해라. 욕설이 다 안마 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국민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 뭐 유영원 의원 비롯해서 강선영 의원 같이 막말 욕설 강력히 구탄한다 사과해라라고 했더니 아예 또 민주당에서는 다 같이 국방위 소속이잖아요. 강선영 의원 제명하라라고 했어요. 글쎄 이게 뭐 서로 맞불렀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글쎄요. 재소검토 제명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양측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비유를 좀 잘 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향해서 레닌이다 뭐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무척 잘못된 비유고요. 예. 또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향해서 뭐 나치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전에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뭐 살인자라든지 이런 표현은 그러면 온당한 표현이냐? 저도 그 표현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나는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건 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어느 한쪽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욕을 하시고 계시고 불만을 갖고 계시다.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권을 바라볼 때 정상적인 그런 국정의 운영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보지 않고 계시다라는 부분도 좀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쪽이 먼저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날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의 이 정치권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비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야당 대표를 모독했고 사회주의로 싸잡아 비판했다고 했는데 바로 또 어제 그 뭐 욕설, 뭐 상스럽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거친 발언들이 막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서로 윤리에 제소하겠다에 강선영 의원 제명해라. 근데 사실 어제 국방부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그 1라운드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제 저희가 잠깐 짚어봤듯이 강선영 의원이 과거 김병주 의원과 군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해본 적 없는 아파치 비행한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조종관장급 비행했다. 사실 여기부터 감정이 두 사람 좀 쌓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짚었던 바가 있는데요.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과거에 어떤 직장의 선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강선영 의원과 함께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근데 김병주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아파치 비행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강선영 의원이 당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행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때 어떠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군내 기강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어제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군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저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강선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 오늘도 이런 방송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막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의원들이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최고위원을 3위로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계엄령 이야기를 하고 2등으로 마무리한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 또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저러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방장관 후보자 김영현 후보자에 대한 어떤 국방계획 검증 자체보다는 뭐 충암파라든지 계엄 의혹 혹은 봤던 막말, 욕설 논란 이런 공방 얘기까지 또 외적인 것만 부각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드는데요. 법정연금, 충암파, 계엄 뭐 이런 표현 얘기까지 민주당 얘기 살펴봤습니다.